구글 혼자 상장돼 있죠. 애플 혼자 상장돼 있고, 근데 한국은 카카오가 뱅크 상장시켰죠. 게임 상장시켰죠. 페이 상장시켰죠. 볼륨 키워서 상장시켜서 대박 터뜨리고 스톡옵션 받고. 불과 10여 년 전 직원 수 10명의 규모로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카카오. 그 카카오는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 것일까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카카오의 삼성전자 창업자 부회장을 김범수 의장이 한국 최고 부자에 의장이 이재용 등극했다고 삼성전자 신문이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순자산액 135억 달러, 세계 부자 순위 164위이자 국내 재계 순위 1위. 카카오 그룹의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은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신화로 불립니다.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어렸을 때 살림이 어려워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했었고, 뭐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았고, 서울대를 이제 왔고, 거기에서 이제 한 게임을 이제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게임이. 왜냐하면 그게 이제 흔히 이제 고스트 포커 같은 보드 게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이게 수익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PC방에서 라면 먹고 게임을 개발했다고 본인 이야기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는데, 1998년 대기업을 그만두고 한게임을 창업한 김범수 전 의장. 한게임은 출시 1년 만에 세계 게임 사이트 1위로 등극하며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후 네이버와 손을 잡고 또 한 번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김범수 전 의장. 그런데 탄탄대로를 달려오던 그가 2007년 돌연 퇴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편안하고 두려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용기를 내고 떠나야 하는 배의 숙명처럼. 그리고 2010년 그는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목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싸움과 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의 경쟁자는 다름 아닌 페이스북과 아마 트위터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앱에 맞서 그가 자신 있게 들고 나온 것은 스마트폰에 기반한 메신저 앱 카카오톡. 당시 카카오톡은 여러모로 특별했습니다. 그때 이제 카톡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성공할 줄 알지 누구도 몰랐고, 카톡의 경쟁자들도 있었어요. 뭐 라인 메신저도 있었고, 왓츠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왓츠앱은 유료 돈을 좀 냈어야 되고, 카카오톡은 이제 무료였죠. 무료였는데 그게 좀 히트쳤던 배경이 뭐냐면 단체 채팅을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이제 놀라운 기능이었죠, 사실은.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채팅을 하니까 모바일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려가지고 장악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료 서비스로 출시 2년 만에 국내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톡. 그동안 적자가 쌓여온 카카오는 이제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김범수 전 의장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굳이 이걸 통해서 돈을 안 벌어도 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참 카카오를 쓰면서 참 세상이 참 좋아졌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장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갖는다면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좀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누르자마자 배차 완료. 선한 의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던 그의 첫 도전은 택시였습니다. 카카오 택시. 서로를 기다리는 손님과 택시를 앱으로 연결해주는 카카오 택시. 출시 직후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단거리라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 졸이거나 이런 게 없어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이 없어서 뭐 골탕 먹고 이런 행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유료 서비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맹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는가 하면 각종 수수료도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거절 없는 택시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면 돈을 받고, 빨리 오는 택시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럼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나중에는 택시 사업자에게 우리 콜 많이 받고 싶으면 회원하세요 해가지고 회비를 받고. 여러 논란 속에서도 카카오는 점점 더 덩치를 키워갔습니다. 미용실 예약부터 꽃배달과 퀵 서비스까지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티 비즈니스가 우리의 일상 이제 곳곳을 업무를 파고들기 위한 시작했죠. 카카오티 퀵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점점 카카오 왕국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잠김 효과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플랫폼화가 된다는 거는 전체 참여하는 사람들의 효용을 높여주는 동시에 일종의 자연 독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입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그 가운데를 매개하는 플랫폼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게 되고 독점 플랫폼으로 성장한 카카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꽃배달, 퀵 서비스 주차 등을 포함한 30개의 골목시장 침해가 예상되고 있고 수십 년간 소상공인들이 키워온 시장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모두 흡수한다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카카오 수장 김범수. 그는 결국 국정감사장에 3번이나 소환됩니다. 꽃배달, 영어교육, 실내 골프 연습장, 네일숍, 미용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범수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카카오에 걸맞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거듭 상생을 약속한 김범수 전 의장. 하지만 약속을 채 이행하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악재가 터집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사건입니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주가가 요즘 많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큰데요. 그 와중에 경영진이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아서 더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 44만 주를 매각한 것. 바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CEO잖아요. CEO가 주식 판 거랑요 일반 직원이 파는 건 차원이 달라요. 금액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 다 보니까 800억?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주분들이 아주 욕이란 욕은 다 하시고. 혁신의 상징이었던 카카오. 주주들의 배신감은 컸습니다. 이게 각계혁신을 하면서부터 김범수가 제어가 안 되고 이러니까 각자 이제 막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볼륨 키워서 상장시켜서 대박 터뜨리고 스톡옵션 받고 빨리 스톡옵션 유형제처럼 처분하고. 이른바 쪼개기 상장 또한 주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벤처 방식으로 빠르게 키우기 위해 자회사를 분리 상장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카카오그룹. 하지만 모 회사가 분할 상장되면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구글 혼자 상장돼 있죠. 알파벳으로, 지주사로. 애플 혼자 상장돼 있고. 근데 한국은 카카오가 뱅크 상장시켰죠. 게임 상장시켰죠. 페이 상장시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 스스로 가치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 분산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주주 가치 훼손이거든요.
잇따른 논란에 이번 화재 사건까지. 오늘 아침 카카오 주가는 8% 넘게 하락했다가 조금 회복해 우리나라 시간 현재 대표 선장으로 5% 넘게 뽑혔던 하락한 카카오 계열사들 48,0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 회복이 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러려면 상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처해야 되는 카카오는 특히 대기업이고 IT 공룡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무감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카카오 하기 나름이겠죠. 만약 이런 사건들이 계속 또 터지면 그러면 신뢰 회복이 안 되는 거고요.